안녕하십니까. 생활낚시 탐구생활 신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초보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 초보자들이 낚시 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론적으로 이 화이트보드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낚시 갈 때 제일 필요로 한 게 뭘까요? 그렇죠.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가 있어야 뭐 낚시를 한번 해보든 뭐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즐겨 쓰는 이 낚싯대인데, 요거는 이제 그 3칸 규격입니다. 5m 40짜리죠. 다 펴놓으면은 3칸짜리의 바다 민짱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는 평소 때도 늘 쓰는 낚싯대다 보니까 낚시 줄이라든지 찌라든지 바늘이라든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처음 낚시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르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낚싯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낚싯대가 손잡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굵겠죠. 이렇게 낚싯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임의 마디입니다. 마디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싯대에서 말이죠, 제일 앞에 부분, 제일 이 가늘가늘한 부분을 일명 초리대라고 합니다. 초리대. 이 초리대는 제일 끝에 일명 날라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실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실을 기준으로 해서 원줄을 매달아 줍니다. 원줄을. 여기 이제 원줄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줄은 길이를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잘 모르시겠죠. 근데 원줄의 길이는 매달았을 때의 이 손잡이대라 그럽니다. 이 손잡이대 위에 부분 요만큼까지, 여기까지 점선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를 원줄을 매줍니다. 원줄을. 그 다음에 이제 원줄에다가 이제 도래라고 해서 요거를 해서 하나 접속을 해 놓습니다. 근데 이 원줄의 기능은 아무래도 낚싯대를 지지해 주고, 그 다음에 고기가 걸렸을 때에 고기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줄은 대체로 2호에서 3호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 2호에서 3호를 사용하는 이 원줄은 대체로 이 나일론 소재를 사용을 해서 원줄을 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래를 하나 매단 다음에는 그 다음 뭘 하느냐면은 이제 목줄을 매다는데, 목줄은 어디까지 하느냐? 바로 요 손잡이대하고 길이가 같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목줄의 길이는 다름 아닌 낚싯대의 손잡이대 길이와 같도록 하시는 게 기본적인 채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줄에다가는 이제 마지막에 바늘을 매달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줄이 됩니다. 목줄.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채비를 해놓고 보니까 제 낚싯대에서는 보았던데 여기는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찌입니다. 찌는 이 원줄 끝에서부터 요 도래하고 사이에 찌 고무를 끼운 다음에 도래를 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찌를 끼웁니다. 근데 찌 같은 경우 말이죠. 이 찌는 대체로 보면은 이 민짱대 낚시를 할 때의 찌는 3비, 물론 2비도 씁니다. 2비에서부터 쭉 해서 0.85 정도까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1호, 2호는 안 쓰느냐?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처음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떠 있는 고기들, 방파제에서든 갯바위든 쉽게 잡을 수 있는 고기에 대한 채비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체로 2비에서 0.85 사이의 거를 사용을 하는데, 대체로 낚시점에 가서 쉽게 구입을 하시다 보면은 5비찌가 많이 있습니다. 5비찌. 그러면 이 찌루 같은 그러면 언제 2비 끼우고 언제 0.8 끼우고 그걸 어디에 따라서 하느냐? 이것들이 바로 수심과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바람. 이러한 자연 현상들에 따라 가지고 채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찌는 어디까지나 이 수면에서 봤을 때 이 수면입니다.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찌들은 전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고기가 와서 미끼를 물어가 당기는데 위에 떠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습니까? 고기가 당기다가 나와버리죠. 이럴 때에 이 찌의 부력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뽕돌을 달아서 찌의 부력을 서로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찌가 예를 들어서 OB면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OB가 되어야만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고 찌의 부분이 찌가 이렇게 해서 찌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수면 위로 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2B, 3B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이 정도밖에. 그에 비해서 5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부력을 맞춰서 낚시를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낚싯대 길이 그 가장 기본적인 게 3칸 5m 40cm 그리고 요 제일 앞에 있는 낚싯대 끝을 초리대라 그런다. 초리대에 원줄을 매다는데 원줄의 길이는 손잡이 때까지의 길이만큼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5m 40 낚싯대일 경우에 이게 한 1m 정도 빠집니다. 한 1m 정도. 1m 빠지니까 한 4m 40c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도래 아래쪽에 있는 목줄이 약 한 1m 정도. 그러면은 5m 40이 나오게 되고 원줄과 목줄 사이를 이 도래로 연결을 시킨다. 그 다음에 찌를 꽂았을 때는 찌의 이 부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뽕돌이라는 놈을 달아서 메꿔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낚시하러 나갈 수 있는 낚싯대에 대한 채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낚싯대 채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부력이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이 부력이 표시되는 이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이 부력을 놓고 보면은 뜨는 힘입니다. 말 그대로 뜨는 힘입니다. 이게 부력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있는 거는 뜨는 거죠. 뜨는 겁니다. 뜨는 것. 이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가라앉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뜨는 힘과 가라앉는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봉돌인데 이 봉돌 규격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이 봉돌 규격은 호로 얘기를 합니다. 호. 근데 언제부턴가 이 호가 B가 됐죠. B. 근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0호에서부터 1호 해서 쭉 나갑니다. 뭐 100호까지. 근데 이 호가 얼마냐면요. 3.75g입니다. 3.75g. 1호 하면은 뭐 엄청나게 무거운 것 같죠? 3.75g입니다. 3.75g. 그러면 0호는 뭐 말 그대로 0호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0.1호가 되면은 0.375가 됩니다. 맞습니까? 산수 계산하는. 그래서 이 B라는 놈은 이 0호에서 1호 사이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0호에서 1호 사이. 다시 말씀드려서 1B, 2B, 3B, 4B 쭉 해서 10B가 되면은 1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오비의 찌에 맞는 봉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오비죠, 그죠? 오비 봉돌을 갖다가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플러스 오비, 아래쪽이 마이너스 오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데 이 숫자상으로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수면에 뜹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작아지겠죠. 그렇더라도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든 데서 깔아앉아 버린다 하는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B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제로에서 B 사이에 G 단위를 씁니다. 이 G 단위를 쓰는데 이 G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이거는 말이죠. G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거꾸로 갑니다. B는 크면 클수록 무거워지지만 G는 크면 클수록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G는 대체로 보면은 뭐 7G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서 1G까지 있는데 이 1G에 가까울수록 B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7G, 7G가 되면은 0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무게 단위는 0에서부터 1호, 2호 해서 쭉 올라간다. 그런데 이 0에서 1호 사이에 있는 찌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B 단위로 해서 0호하고 1호 사이에 1B부터 10B까지가 있는데 이 10B가 되면은 1호에 거의 근접한다라는 거.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리면. 그래서 1B부터 쭉 해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보다 상세하고 보다 예민하게 찌를 맞춰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개발된 놈이 뭐냐면 G라는 단위인데 이 G는 일본에서 개발됐다. 그리고 이 G는 0에서 B 사이다. 그러니까 호 사이에 들어가는 놈이 B고 B 사이에 들어가는 게 G다. 그래서 제로가 있습니다. 무게가 1호가 있습니다. 호 사이에는 B가 있습니다. 제로에서 B 사이에는 G or J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구분할 때는 0에서 1호 사이에 있는 G를 씁니다. 근데 이 보다 예민하게 이 B하고 G하고 제로하고 사이에서 목줄에 조금 더 예민하게 무게를 줘야 되겠다 할 때는 G나 J를 사용하는데 대체로 보면 G가 많이 통용이 되죠. 자, 채비도 했고 채비를 하시면서 이제 부력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바로 실전 낚시입니다. 이 낚시를 하시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 방파제 낚시, 그 다음에 갯바위 낚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선상 낚시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파제가 아무래도 무난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방파제는 우리나라 영근해 바다에 무수히 많은 방파제들이 있습니다. 그 방파제 중에 그러면 어디에 가서 뭐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방파제에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방파제 모양이 대체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육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육지면은 방파제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낚시를 대체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무래도 이 방파제 끝쪽입니다. 끝. 왜냐하면 방파제라는 거는 바다에서는 파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방파제고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사는 어민들이 배를 이렇게 세워놓는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방파제죠. 그죠? 근데 여기 가서 이제 낚시를 어디 가서 낚시를 하는 게 좋겠느냐? 무조건 하고 끝입니다. 무조건 하고 처음에는 끝에 가셔가지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 낚싯대를 던져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이 대각선 방향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바다 물은 말이죠. 이 바다의 물은 이 저기 만조 간조라는 게 있어서 간조라는 게 있어서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만조를 쳐다보고 갈 때는 물이 이리 가고 간조를 쳐다보고 갈 때는 물이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바닷물이 6시간 들어오고 6시간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조류라는 게 생기죠. 조류라는 게 생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조류를 감안을 해서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제일 끝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1번입니다. 1번. 1번 어디 가서 한다? 방파제 끝. 그 다음 대각선 방향. 그런데 방파제라고 그래서 미끼만 끼워서 털렁 던져놓고 있다고 고기 안 나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밑밥입니다. 밑밥. 고기를 모아야죠. 오라고. 그래서 이 밑밥을 밑밥을 쓰게 되는데, 자, 밑밥은 이 수면에 밑밥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조류라는 놈이 있다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밑밥을 안쪽으로 던져야 되죠. 안쪽으로. 그래야만 이렇게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밑밥이. 떠내려가면서 확산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갈 때. 그럼 자, 방파제에서 놓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파제에서 조류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조류가 흘러갈 때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낚싯대는 이렇게 던지고 있고. 밑밥은 어디에? 가급적 왼쪽이겠죠. 왜? 내가 던져서 캐스팅 해놓고 고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요 근처이기 때문에 가급적 왼쪽으로 던져서 조류가 흘러가는 속도, 그 다음 내가 설정해 놓은 찌 및 바늘까지의 수심 등을 감안을 해서 밑밥을 왼쪽 편으로 투척을 해야만이 성공적으로 고기를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밑밥은 조류가 바닷물이 가는 방향 반대쪽에, 밑밥은 조류 방향의 반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쪽을. 그러면 결국 이쪽을 서야 되는데 이쪽을 설 때에 좀 전에 조류가 이 방파제에서 조류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느냐? 아닙니다. 방파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류가 흘러가는 그 속도 때문에 조류들이 안쪽으로 말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딸려 나가는 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조류는. 그래서 조류의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캐치를 해내느냐 하면은 조류 간파 방법. 뭐로 한다? 밑밥으로 합니다. 밑밥을 발 가까운 데에서 낚싯대가 닿을 만한 데다가 한 두세 숟가락을 뿌려봅니다. 뿌려봤을 때에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깔아놨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금방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자, 밑밥이 던졌을 때 떠내려가는 방향에 밑밥을 던지는 자리를, 밑밥 투척 지점을 임의로 정해놓습니다. 이 자리에 밑밥을 던집니다. 집중적으로. 자, 그러면 저는 어디 서 있을까요? 여기 서 있습니다. 낚싯대는 요래 던지는. 밑밥을 집중적으로 빨간 데다 던지다 보니까 어디로 가더라? 이쪽으로
목이 들더래. 그러면 집중적으로 밑밥을 꾸준히 던지면서 이 자리에 캐스팅을 해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고기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러면 요 나오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나만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다가 밑밥을 던졌다는 거야. 이 밑밥 투척 지점이 중요하니까 이 투척 지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내가 캐스팅한 자리, 낚싯대를 던져서 캐스팅해 놓은 자리, 그 다음은 고기가 나온 자리 해서 요를 집중적으로 나만의 포인트라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이 방파제는 굳이 여기 안 가시더라도 나만의 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방파제 낚시가 어렵다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수심. 왜냐하면 방파제라는 게 입구에서부터 걸어 나가면 나갈수록 수심은 깊어지기 마련이죠. 왜? 여기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육지니까. 그래서 나가면 나갈수록 깊어지는 게 수심인데 최소한 수심이 5m 이상은 좀 돼야 됩니다. 5m 이상 정도는 돼야만이 밑밥도 던지고 반응을 하고 고기도 올라오거나. 이게 수심이 5m가 안 되면은 고기들이 몰려 들어오질 않는데요. 왜? 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다 그래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5m 수심층이나 돼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고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에 방파제는 될 수 있으면 끝에 가서 낚시를 하시고 양 사이드 대각선 방향으로 캐스팅을 해보고, 그 다음 밑밥이 필요로 한데 밑밥은 조류 방향의 반대쪽에 던진다. 근데 방파제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한적한 곳에 나만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조건은 수심이 5m 이상은 되는 게 좋다. 자, 방파제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고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채비, 그다음에 방파제가 낚시하는 것까지 해서 간략히나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뭐 상세한 부분들이야 앞으로 저희들 계속 낚시를 하니까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방법들을 보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취미거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